안녕하세요. 수학과 교수법 장윤선입니다. 4월 24일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수학 교수 학습 이론에 대해 알아보고 스캠프, DNS, 반힐레가 주장한 교수 학습 이론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수학 교수 학습 이론과 스캠프가 주장한 학습 이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니다. 수학 교수 학습 이론이란 수학을 중심으로 학습 능력에 대한 논의를 하는 것입니다. 수학 문제를 학생들이 왜 어려워하는지, 그리고 이 과정에서 교수 학습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는지에 대해 알아보는 학문이죠. 왜 교수 학습 이론을 알아야 하는 걸까요? 교수 학습과 관련된 심리학적, 교육학적 배경을 통해서 학생들이 어떻게 사고하는지를 이해하고 이러한 이론을 적용하여 지도 방법을 계획, 수정할 수 있는 이론적 토대가 되는 거죠. 실제로 현장에 나가서 수학 교육을 하게 되면 지도안을 짜거나 관련 지식을 알아볼 때 가장 많이 듣게 되는 교수학습 이론이 스캠프와 DNS, 반힐레의 이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스캠프의 수학학습 이론에서 개념 구조 형성이 수학학습의 목적이 된 배경과 지능에 대해서, DNS의 교수학습 원리에서 수학학습의 6단계와 DNS가 교환한 교구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도형 영역에서 많이 이용되는 반힐레의 기하학습 수준 이론의 내용과 특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합니다. 먼저 스캠프의 수학학습 이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합니다. 수학학습에서 이해의 모델을 제시한 건 스캠프가 처음이었고요. 스키마 학습, 유의미 학습을 강조하게 됩니다. 스키마 학습과 유의미 학습에 관련 있는 게 관계적 이해인데, 이 관계적 이해와 도구적 이해에 대해 설명하며 수학학습에서 유의미 학습이 이루어지는 방법을 설명했어요. 오타가 있네요. 또 직관적 지능과 반선적 지능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게 됩니다. 스캠프는 지능을 유용한 정신적 능력의 집합체로 정의하고 지능의 기능을 설명하기 위해 지능학습 모델을 고안하였습니다. 이러한 지능학습 모델에서 요구되는 인간의 지능을 직관적 지능과 반성적 지능으로 구분하고 인간의 행동과 사고 활동의 작용을 설명하게 됩니다. 먼저 직관적 지능이란 감각기관을 통해 지각된 대상들 사이의 관계 또는 대상에 대한 행동 사이의 관계를 아동 자신이 인식한 능력인데요. 외부 환경에서 들어온 자극을 다른 중재 사고 과정을 거치지 않고 수용계에서 바로 이루어지는 지능을 이야기합니다. 반면 반성적 지능은 직관적 지능에 의해 구성된 개념이나 개념 사이의 관계를 인식하는 능력을 말하는데요. 수학적 사고는 이러한 반성 지능에 의해서 고차원적 사고로 발전할 수 있지만 이를 위하여 직관적 지능이 우선적으로 작용하면서 상호 보완적인 역할을 잘 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옆에 그림을 보시면 1차적으로 직관적 지능이 작용을 하고 2차적으로 반성적 지능이 작용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즉, 직관적 지능의 개입 없이는 반성적 지능이 만들어질 수 없는 것이죠. 예를 들어 2개씩 4줄로 놓여져 있는 물건을 보게 되었을 때 이것을 인식하는 것이 직관적 지능입니다. 이때 아동은 이것을 즉각적으로 반응을 할지 또는 반성적 체계를 거치게 될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구구단을 완전히 학습한 아동은 자동화가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직관적 체계에서 바로 반응이 나오겠죠. 하지만 자동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아동은 반성적 체계로 들어가게 됩니다. 2개씩 4줄은
2가 4개 있는 거네. 그러면 2 더하기 2 더하기 2 더하기 2로 나타낼 수 있구나. 2 더하기 2는 2 곱하기 2로 나타낼 수 있으니까 2를 4번 더한 거는 2 곱하기 4로 나타낼 수 있구나. 이런 식으로 하여 2 곱하기 4라는 결과물을 얻을 수 있는 거죠. 스캠프는 이러한 반성적 지능이 필요한 경우를 다음과 같은 6가지로 들었습니다. 첫째, 논리적 사고와 증명을 포함하는 추론 과정. 둘째, 잘못된 추론에 대한 개념과 개념의 구조를 조사하고 정정하려는 시도. 셋째, 점검하고 수정하기. 넷째, 기존 지식의 증진과 체계화. 다섯째, 반성적 계획과 탐구. 여섯째, 문제 해결이 됩니다. 스캠프는 새로운 개념을 이미 알고 있는 개념 구조와 동화시키는 것을 이해로 정의하였는데요. 이해를 했을 때 목표가 정해지면 타인과의 의사소통을 비롯하여 상호협력, 창의적인 활동도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스캠프는 수학적 이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수학적 이해를 분석해서 범주화했는데요. 이해에 의해 구성된 지식의 형태에 따라 도구적 이해, 관계적 이해, 논리적 이해, 기호적 이해 등으로 구분하여 설명하였습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으로 많이 나오는 것이 관계적 이해와 도구적인 이해고, 스캠프는 관계적인 이해를 강조하게 됩니다. 관계적 이해는 문제 해결의 방법과 이유, 무엇을 왜 해야 되는지 알고 있으면서 보다 일반적인 수학적 관계로부터 특수한 규칙과 절차를 연역할 수 있는 상태인데, 우리가 흔히 계산 과정을 안다, 또는 왜 그렇게 되는지를 안다, 원리를 안다, 원리를 이해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관계적 이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도구적 이해란 적당히 규칙을 기억하고 있으면서 그 규칙이 왜 그러한지 알지 못한 채 기억된 능력을 문제 해결에 적용하는 상태로 공식을 외워 문제를 해결한다. 이유는 모르지만 알고리즘에 따라 문제를 해결한다. 는 것을 예로 들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방법을 학습하게 될 때 첫날에는 삼각형의 넓이를 평행사변형 또는 사각형으로 등적 변형하여 밑면의 길이 곱하기 높이 나누기 2가 되는 원리에 대해 알아보았고, 둘째 날에는 이를 이용하여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공식은 밑면 곱하기 높이 나누기 2라는 공식을 도출하는 과정을 거쳤다고 할 때, 어떤 학생이 첫날에는 결석하였지만 둘째 날에 출석을 하였다고 가정을 해봅니다. 이 학생은 첫째 날 결석하여 왜 그렇게 되는지 이유는 알지 못하지만 둘째 날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공식을 공부하였으므로 삼각형의 넓이를 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학생은 왜 그렇게 되는지 이유, 원리를 알게 되는 관계적 이해는 하고 있지 않지만 단순 암기를 통한 도구적 이해를 하고 있다고 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항상 관계적 이해가 좋은 거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관계적 이해와 도구적인 이해는 각각의 장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먼저 관계적 이해는 새로운 과제에 적응하기가 쉽습니다. 어떻게 적용되었는지, 왜 적용한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문제 해결 방법을 관련지어서 생각할 수 있게 됩니다. 왜 그런지 알기 때문에 학습 전이 효과가 촉진되죠.
두 번째로 기억하기 쉽습니다. 관계적 이해를 통한 의미 있는 학습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직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공식에서 평행사변의 형의 넓이를 구하는 공식으로, 또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공식으로, 사다리꼴의 넓이를 구하는 공식으로 관계적으로 이해하고 있어 공식을 이해하고 외우기가 쉽게 됩니다. 또 관계적 이해는 하나의 목적으로 유효하게 됩니다. 관계적 이해에 대한 학습이 성공하게 되면 보상이나 처벌을 해야 되는 경우가 줄어들고 학습의 동기유발적인 측면이 훨씬 용이하게 되어 학습으로 인한 호기심, 자신감, 긍정적인 태도를 지닐 수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관계적 도식들은 질적으로 유기적입니다. 왜 그러한지 원리를 파악하게 된 것에 만족을 얻은 학생은 새로운 자료를 받게 되더라도 관계적으로 이해하려고 하고 적극적으로 새로운 방법을 찾으려고 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도구적 이해의 장점은 무엇일까요? 도구적 이해에 의한 학습은 정리하기 쉽고 빠르게 학습 목표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두 음수를 곱했을 때 양수가 된다든지 분수를 나누기 위해서는 그 분수의 역수를 곱한다 라는 것의 원리를 파악하기는 어렵지만 공식을 알고 있으면 문제를 해결할 수는 있습니다. 또한 도구적 이해에 대한 학습 결과 보상은 관계적 이해에 비해서 즉각적이고 가시적입니다. 수학 학습에 대한 자신감과 성취감을 회복시키려면 학습 효과가 즉각적이고 가시적이어야 하고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도구적인 이해가 관계적 이해보다 효과가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또 때로는 도구적 이해가 관계적 이해보다 좀 더 빠르고 정확하게 답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원리를 생각하지 않고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기 때문에 공식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스캠프의 수학학습 이론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여기서 등장한 이해, 지식, 학습을 서로 관련해서 살펴보면 이런 표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스캠프는 학습을 유의미 학습과 기계적 학습으로 분류했는데 수학학습에서 암기 위주의 기계적인 학습보다는 발견학습이나 개별학습에 의한 유의미 학습을 권고하게 됩니다. 이때 도구적인 이해와 절차적인 지식이 기계적인 학습을 만들어낸다고 본다면 관계적인 이해와 개념적 지식은 유의미 학습을 만들어낸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수학의 학습의 목적을 개념적 구조의 형성으로 보았기 때문에 개념적 지식과 절차적 지식, 관계적 이해와 도구적 이해가 서로 보완적인 역할을 하며 수학 개념 구조의 구성이 가능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고 강조하게 됩니다.